지금 이렇게 25만 1,292불이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3억 6,9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베이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태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에 30%면 1억 넘게. 와. 네. 여기 상품에 보면 거의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오피셜 카드 게임이고, 뭐 쿼터 센츄리 아트 컬렉션이고, 25주년 기념 상품이다. 이런 거를 그대로 상품명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경우도 챗GPT에다가 이베이에 판매하고 싶은데 이 상품에 대해서 상세 설명 영어로 작성해줘라고 한 거 그대로 붙여서 쓰거든요. 아 그럼 따로 번역할 필요도 없겠네요. 네네네. 경매 시작은 5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게 팔린 게 180불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불만 생각을 했는데 180불이면 6배가 뛴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이베이에서 셀링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제로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은 이베이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카테고리별로 좀 올릴 만한 상품이 있는지 이베이에서 한번 보고 있었어요. 이베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베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당근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당근마켓이 만약에 뭐 우리 동네에서만 하는 거라고 하면 이베이는 190개국에 모두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물건을 올렸을 때 그 모든 제가 선택해 놓은 나라에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베이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태이고요. 원래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아,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고, 이베이는 반대로 역직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 제품을 해외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 유통 판매는 사실 판매 수익이 바로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까지 그럼 어느 정도 성과 이루셨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작년 2025년 1월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로 날짜를 잡고 작년 12월 말까지 했을 때 지금 이렇게 25만 1,292불이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3억 6,9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년 동안 3억이나 매출이 나왔다는 게 네. 저는 정말 신기한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3억 매출이 나오면 마진은 순수익? 어떻게 되나요? 순수익을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상품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억에 30%면 네. 1억 넘게. 와. 네.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판매가 가장 잘 됐던 상품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특정 카테고리를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초반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가격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은 카테고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완구류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류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사실 카드류들이 제일 잘 나가기는 하는데요. 마진율이 제일 좋은 거는 장난감입니다. 아, 장난감이요? 장난감 마진율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대형 셀러들이 이미 시작하고 계신 지 막 10년 정도 된 대형 셀러분들이 장난감을 많이 판매하시는데 그분들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장난감은 보통 50에서 70% 정도 잡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베이 시장에 너무 많이 깔린 상품들은 저는 진입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면서 마진을 높여 나가시는 네네, 방식이군요. 그렇죠. 파생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셀러들이 뽀로로를 올렸으면 저는 뽀로로보다는 뭐 크롱 이런 다른 서브 아이템들을 해서 올린다든지 그럼 완전한 벤치마킹보다는 조금 그 인기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서 파생된 내용을 찾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완전한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물론 이베이가 최저가만 노출되는 시스템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조금 경쟁자가 적은 거를 하면은 더 많은 마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 번 더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수익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세요? 이베이가 일주일의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 게 어떤 주는 장사가 되게 잘 나가도 또
어떤 주는 장사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편이어서 대략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월 초랑 월말에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또 중순에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순에도 매출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순에 쿠폰을 조금 더 뿌린다든지 뭐 아니면 할인을 조금 해서 오퍼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처음에 이베이를 시작할 때 이베이뿐만이 아니라 쇼피라든지 아니면 큐텐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럼 부업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본업과 부업을 좀 나누기가 애매하긴 한데 원래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제작해서 온라인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을 하는 퍼센트를 나눴을 때는 확실한 부업이 맞는 거고요.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건 사실 국내에서는 쿠팡이 가장 크잖아요. 네, 쿠팡은 당연히 했죠. 쿠팡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하고 이베이를 비교했을 때 이베이만의 장점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확연하게 장점이 있죠. 쿠팡은 너무 판매자를 쥐어짜서 고객이 이득을 보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이베이는 그게 굉장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상품을 팔았다고 쳤을 때 나는 분명히 배송을 보냈는데 배송 완료로 송장이 떴는데 고객이 뭐 못 받았는데 뭐 상품이 파손됐는데 라고 하면 쿠팡은 어쨌든 고객 편을 먼저 들어서 환불을 먼저 해주고 나한테 수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돈 없이 그냥 끝나는 그런 케이스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베이는 일단 고객이 받았든 못 받았든 송장에 배송 완료라고 표시돼 있으면 배송 완료된 거야. 판매자는 잘못이 없어. 하고 환불을 해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 배송 중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환불해주기에는 판매자가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해외 배송이니까. 그러면 고객한테 그럼 미안하니까 20% 내가 환불해줄게. 그냥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면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을 때 고객이 알겠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넘어가거든요. 부분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있어 굉장히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상품 소싱해서 상품 등록하는 거, 판매 들어온 상품 포장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유희왕 카드인데 이 상품을 만약에 한번 업로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에 보통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다 영어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영어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라고 되어 있고 25주년 커트 센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통은 카드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지금 저는 박스를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싱글 카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매치되는 게 없다라고 선택을 하고 카드들은 이렇게 보통 뭐 이게 등급을 받은 카드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상품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heavily played 이렇게 poor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 상품일 때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그리고 이건 상태가 좋을 때, 이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이건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거나 새 거일 때 이런 경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나라나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꼭 새 상품을 판매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처음부터 사진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비디오나 뭐 이거 정면, 뭐 뒷면 이렇게 카드 같은 경우는 모서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조금 손상됐다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올릴수록 노출이 더 좋아지는 구조고요. 여기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아까 검색할 때 썼던 타이틀이기는 한데 여기 상품에 보면 거의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오피셜 카드 게임이고 뭐 쿼터 센츄리 아트 컬렉션이고 25주년 기념 상품이다 이런 거를 그대로 상품명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 타입은 그냥 노멀 기본인 거고 뭐 여기 유기왕 거다. 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가 뭐가 있다. 몇 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상품 상세 설명을 적어야 되는 건데 영어로 쓰시면 돼요. 보통 한국 쿠팡이나 이런 데다가 상품을 올리려고 하면 상세 페이지도 사진으로 되게 예쁘게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럴 만한 뭐 손재주나 아니면 컴퓨터를 저처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외주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한 건 한 건 올릴 때마다 돈이 더 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글로만 올리면 되거든요. 상품 상세 설명을. 저는 이런 경우도 그냥 챗GPT에다가 이거 나 이베이에 판매하고 싶은데 이 상품에 대해서
상세 설명 영어로 작성해줘라고 한 거 그대로 붙여서 쓰거든요. 아, 그럼 따로 번역할 필요도 없겠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뭐 40불을 원하면 40불을 적고 50불을 원하면 50불을 적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적으시면 되고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요즘에 새로 생긴 부분인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하기 누르시면 등록이 끝나요. 간단하게 상품 올라가죠. 네, 지금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10분, 이거 설명하면서 하니까 10분이지. 저 같은 경우는 소싱해서 챗GPT 돌리고 사진 찍고 보통 한 5분 네, 하나씩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진짜 적당한 거죠. 막 애를 써서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이렇게 상품 등록 몇 개 정도 하세요? 저는 상품 등록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가 상품을 등록해 놓은 총 개수인데 144개밖에 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40개 종류 전후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품이 없으면 노출이 되는 거나 이런 누군가 내 샵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별로 파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올려둔 거지 적은 종류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저도 상품을 가지고 올 때 훨씬 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죠. 내가 많이 살 테니까 조금 더 할인해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제품이 나올 때도 나 이거 지금까지 많이 팔았으니까 신제품 나올 때도 나한테 물량 먼저 줘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계속 내가 싸게 받은 상품이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또 고객한테 오퍼를 보내서 내가 10불 할인해줄게 좀 사라 뭐 15불 할인해줄게 이번에 뭐 일주일 동안 할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베이만의 또 좀 특별한 걸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오퍼 프롬 바이어스라고 해서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할인해달라 이런 식의 오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 59불에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50불로 할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깎아달라. 네, 내고죠 한마디로.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한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제 기준에서는 네. 그런 거라서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오퍼 하나 더 들어온 거거든요. 이 고객은 제가 지금 155불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 145불에 할인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도 제가 오퍼를 받아주고 싶은 상품이 있고 아닌 상품이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이 정도 한 10불 정도 빼주는 거는 뭐 제 마진에서 크게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먼트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고객이 이제 돈을 낼 거다. 이 고객이 이제 돈을 내면 주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객마다 좀 더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사례들이 꽤 있네요. 그쵸. 요거가 지금 제가 방금 오퍼를 받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게 아. 주문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대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네요. 네네. 이게 쿠팡이나 뭐 국내에서는 전혀 해볼 수 없는 경험이긴 한데 나도 깎아줄 수 있고 고객도 나한테 깎음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고가 서로 되니까 그런 거가 이베이에서는 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베이에서 재미있는 게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조금 귀하거나 좀 특별한 상품이거나 이 가격을 내가 한 200불에 받고 싶긴 한데 200불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경매 기간을 정한 다음에 붙여놓으면 고객이 그럼 나는 50불에 살게 난 60불에 살게 하면서 계속 경매가가 올라가거든요. 좀 희귀성이 있고 특별한 제품일수록 나는 원래 200불에 받고 싶었는데 1000불에 팔릴 수도 있고 사실 200불에 받고 싶었는데 180불에서 뭐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경매도 재미있는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이베이 판매를 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로제로님이 경매를 해서 원래는 이 가격으로 생각했는데 이 가격까지 뛰었던 적 한창 인기 있었던 제품이긴 한데 제가 그거를 대량으로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가격이 그렇게까지 뛸 줄은 모르고 그냥 한 30불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경매를 해보지 않았어서 그때는 경매 시작을 5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게 팔린 게 180불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불만 생각을 했는데 180불이면 6배가 뛴 거잖아요. 네. 얼른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죠. 경매는 진짜 이베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포장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설명드렸던 이 유희왕 카드가 판매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포장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뽁뽁이 포장을 들어가거든요.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중간에 배송을 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처럼 막 그렇게 안전하게 배송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무조건 뽁뽁이 포장을 한 다음에 배송을 결정할 때 무게도 무게인데 부피 무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크면 클수록 이게 또 배송비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들은 이렇게 거의 딱 맞게끔 상품 박스를 딱 사이즈를 재단해서 구비해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여기 송장을 붙여서 링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데요. 링코스는 이베이랑 협약이 되어 있는 배송 대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뭐 나라별로 다 나눠서 일일이 하나하나 보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송장을 붙여서 보내면 링코스에서는 그 나라별로 다 나누고 또 일반 배송인지 빠른 배송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서 배송을 시작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 있는 링코스까지만 발송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세 번을 퀵을 보내요. 저희 사무실에서 인천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나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9시에 퀵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 촬영하기 전인 한 12시, 1시까지는 작업을 해서 지금 저렇게 모아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저희 직원들이 다 하긴 하는데 작업을 해서 송장을 붙여서 나가게 되면 이거 링코스에서 각 나라별로 분류하고 서비스별로 분류해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배송까지는 결제로 끝내셨고 상품 포장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상품 포장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서 그 직원이 평소에는 다 알아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원은 나오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보니까 직원이 2분 정도 계시던데 네네. 그럼 한 분은 포장 도와주시고 다른 한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다른 한 명은 제가 이베이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베이에서 잘 나가는 트렌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트렌드별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거나 하면서 이베이도 자기가 계정을 열어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자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베이는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CS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겐 챗GPT가 있고 구글 번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냥 번역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이베이가 좋은 게 서로의 시차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판매자가 한국 사람이고 나는 뭐 미국에서 사는 거고 시차가 다르다는 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빨리 해주지 않아도 돼요. 물론 빨리 해주면 이 판매자가 더 적극적이네, 친절하네 해서 매출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내가 휴가를 갔는데 나는 할머니 집에 갔는데 뭐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CS가 왔다고 해서 막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틈틈이 CS를 해주면 되고 영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챗GPT나 뭐 구글 번역이나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국내 거 하는 거랑 별 큰 차이가 없고 제일 큰 거는 그렇게 진상이 없어요. 해외 배송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걸려서 배송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어요. 이미 오래 걸릴 걸 알고 자기들이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막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는 진짜 완전히 벗어나는 편이에요. 제가 소싱부터 상품 배송하는 과정까지 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 소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 혹시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게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해외에서 무조건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런 제품이 좋다고 해서 또 한국 거가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헤매는 분들을 위해서 이베이에서 되게 친절하게 이게 이베이 코리아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베이닷컴 핫키워드 리포트 탑백이라고 있어요. 이게 판매자 센터에 다 지원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작년 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26년 1분기긴 하지만 작년 분기 기준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많이 팔렸던 상품들을 다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베이가. 여기서 제가 스니커즈를 그냥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자료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조단 4, 조단, 뭐 뉴발란스, 나이키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간다. 아디다스 이런 게 좋다. 뉴발란스 중에서도 9060 이런 게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량이라든지 판매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내가 이 제품을 들어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베이를 포함해서 이런 유통 판매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소싱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로제로님이 생각하실 때 꾸준히 소비되는 상품과 시즌별로 소비되는 시즌템을 판다고 하면 그중에서 어떤 상품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을 일단은 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품으로 다 샵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제품이 깔려 있어야 내 샵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즌템이나 반짝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시즌에만 몰리잖아요, 내 샵에. 네. 그리고 그 아이템이 금방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 3개월은 버티겠지 생각했는데 3주 만에 만약에 인기가 꺼져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그 뒤로는 내 샵에 노출이 안 되고 내 샵에 그런 방문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베이는 내 샵이 한 제품이 팔려가지고 계속 노출이 되면 다른 제품도 연동해서 다 팔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디한 상품은 무조건 깔고 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시즌템을 조금 더 더한다든지 팝업 같은 거 할 때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다. 그런 제품들을 팝업 기간에 이제 왕창 구해서 그걸 이베이에 팔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스테디한 상품은 무조건 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많은 니즈가 있는 유행템과
아직 경쟁자가 많지 않은 희귀한 아이템 중에선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초보분들이라면 무조건 경쟁력이 많은 제품을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치킨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라면 그만큼 검색량이 있으니까. 여기 또 이베이가 특징이 뭐냐면 신규 셀러가 상품을 올리면 위로 올려줘요. 신규도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버프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왕이면 검색량이 많은 상품을 신규 버프를 받으면 하나라도 더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희귀 상품 같은 경우는 이 판매자가 신규고 아직 리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희귀한 상품을 판다? 그러면 굉장히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아도 해외에서 내가 이 돈을 주고 사는데 이 제품이 제대로 올지 안 올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일수록 검색량이 많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희귀한 아이템은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인 후에 좀 신규보다는 경력이 있는 셀러가 네. 파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죠. 샵마다 리뷰 수가 다 보여요. 이베이는 특징이. 그래서 내가 리뷰가 뭐 한 10개, 20개 쌓여있다. 어느 정도 내 샵에 팔로워들도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희귀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판매를 하셔서 더 큰 마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셨는데 네. 제로제로님만의 노하우 공유 한번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판매를 상품을 올린 지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아무튼 되게 빠른 날짜에 바로 판매가 됐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제가 뭣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격을 너무 싸게 해서 물론 고객은 웬 떡이냐 하고 샀겠죠.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제가 첫 주문을 받았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또 구구절절히 저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처음 판매를 하고 네가 처음 사는 건데 내가 이렇게 배송비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 근데 어쨌든 내가 너한테 보내주니까 너가 나한테 리뷰를 꼭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구절절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리뷰 잘 써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꼼꼼하게 막 그 와중에 샘플 뭐 이런 것도 다 그게 처음 판매가 된 게 샴푸예요. 샴푸. 그 샴푸에 뭐 샘플도 더 껴가지고 막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받자마자 리뷰를 써준 거예요. 이 판매자가 친절하고 뭐 솔직하고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품도 제대로 잘 왔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그 제품이 계속 팔리는 거예요. 가격을 제가 물론 바꿨죠. 당연히 역마진으로 팔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 팔리자마자 가격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품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본격적으로 주문이 확 올라갔던 시기는 반짝템을 제가 잘 탔어요. 제가 그게 유행하기 전에 먼저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올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그래서 검색량에서 걸리면서 자꾸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그때는 포장 직원이 없었거든요. 네. 울면서 포장했어요. 와. 울면서 포장하고 진짜 안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직원을 구했죠. 그때 당시에 바로 직원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을 구해서 어떻게 알려줄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물건을 받고 물건 포장해서 나가고 CS 처리하고 이러면서 엄청 바빴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베이를 하면서 미국 소액 관세가 폐지가 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매출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도 거의 90% 가까이 매출이 떨어져서 이베이를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만 혼자였으면 사실은 못 이겨내고 다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이 했던 동기분들 아니면 뭐 앞기수 훅기수 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더 되더라고요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면서 각자의 노하우를 다 공유를 해주시니까 그런 노하우에 저만의 노하우를 또 섞어서 팔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다시 매출이 다 올라가지고 다행히 안정권으로 다시 들어온 편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 혼자 감당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베이를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그 극복하셨을 때 제로제로님은 어디서 도움을 가장 많이 얻으셨는지 이런 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베이를 판매를 한 게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베이를 제가 계정을 막 여러 개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N번째 계정에서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계정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애초에 이베이를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베이는 가입은 쉬운데 이베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돈 받는 그 페이오니아 자체가 승인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게 또 승인이 된다고 해도 이베이랑 같이 잘 연동을 시켜서
처음에 잘 안정적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이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에 도움을 조금 받은 것도 사실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초보인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상품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실제로 진짜 그 샴푸 처음에 주문을 받았을 때 제가 송장을 뽑는데 그 송장 하나 뽑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이게 맞는지, 이 송장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접수를 하면 되는지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엄청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베이의 특징은 누가 먼저 안정적이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다닌다고 생각해요. 계속 뭔가 이베이에서 제재가 들어오거나 너 계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베이가 파악을 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계정에 물건을 올리고 판매를 하려고 해도 노출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안정적이게 잘 들어가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이베이에서는 뭐 신규 셀러들을 위해서 부트캠프도 열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하는 교육도 직접 해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들도 다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이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까 그냥 애초에 진짜 열심히 할 마음이 있으시면 강의를 잘 찾아서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강의를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들었던 강의 같은 경우는 동기들이나 수강생들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상품을 판매를 했지만 제가 모든 카테고리를 다 판매를 해본 거는 아니에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의 마진이 굉장히 크고 좋다고 들었지만 제가 아직 판매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다른 동기분들이나 다른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전자제품만 판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이, 한국에서 나온 어떤 전자제품이 굉장히 반짝하고 떴다. 그런 경우에 내가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마진이 깎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럴 때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아이디어를 주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속력이나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도 강의지만 그런 커뮤니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절대로 경험하지 않았던 나라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또 커뮤니티 한창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부가세 신고를 곧 해야 되잖아요. 1월이니까. 근데 역직구 하시는 분들 부가세를 다 환급받거든요. 내가 판매했던 제품을 이렇게 매입을 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서로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하대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래요. 뭐 서로 이런 식으로 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굳이 세무사를 쓰지 않아도 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제로님의 목표가 있을까요? 제가 첫 해에 3억 6천을 했으니까 두 번째 해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좀 계획하고 있는 이베이의 그런 판매 상품들이나 판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제 2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7억 이상 10억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